소는 가장 신성한 존재였고 큰 덩치였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가장 우리가 귀한 걸 바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유풍습에서 소를 바치는 건 되레다 그래가지고 가장 큰 죄사예요. 법률로 소고기 잡아먹었다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률을 해놓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런 법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잡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소고기를 좋아합니까? 국가 정책으로는 조선 말기까지 금육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갑자기 다리를 저는 소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다치거나 해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도축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먹는다. 서울에 20서너 개의 현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 군현이 360개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360개 군현에서 하루에 한 마리 잡아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잡은 게 500마리고 민간 500마리 합쳐가지고 17세기 이후에는 하루에 1000마리 잡았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먹어 치우느냐. 그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먹었죠. 옛날 이제 전립을 뒤집어 가지고 그 챙 부분에다가는 고기를 구워 먹고, 중간을 넓혀서 고기와 채소를 다 넣고 끓이면 전골이 되는데, 전골이 이름이 전립투골에서 나온 거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정을 나누면서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는 이런 좋은 날라내라는 고기 구워 먹는 회식 문화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소고기 조리법이 아주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소 양을 가지고 만두를 만든다든지, 중탕 요리를 해서 그 즙을 취해서 한자의 보양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쇠고기로 솔잎처럼 가늘게 이제 채를 썰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밀가루를 입혀가지고 면으로 만들어서 육면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발효도 시키고 포로도 만들어서 먹고, 식재 중에서도 소고기를 특별히 이제 좋아했던 이유가 맛이 이제 정갈하면서도 감칠맛이 있는데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장점을 잘 살리는 요리법들이 발달했었고,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만드는 데 소고기가 그만큼 이제 기여한 게 크다고 볼 수가 있죠. 크게 일단 10가지 부위로 나뉘잖아요. 우두,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에 설독, 그다음 다리 쪽에 있는 사태, 여기가 앞다리,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갈비, 등심, 그다음 등심 끝에 있는 채끝, 안심, 그리고 목 쪽에 있는 목심. 이렇게 큰 부분들을 일단 10가지로 나뉘고, 본갈비, 이렇게 하면 꽃갈비, 살치살, 등심, 덮개살, 꽃등심, 알등심, 새우살, 멍에살, 채끝살, 채끝 추리, 꼬리살, 이거 삼각살, 설깃, 도가니살입니다. 갈기살, 아롱사태고 안심 추리, 핫도브리앙, 안심 궁합, 쇠살, 법진살, 조갯살, 속치마, 그냥 알치마, 알꼬리살. 마블링 좋은 등심 이런 거는 기술적인 충격, 또 미각의 충격 이런 건데, 왜 불고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냐고 물어보면 정서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렸을 때의 기억을 소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지 않았던 것도 행복했던 시절에 먹었던 음식은 그 맛이 더 좋게 느껴지고. 소고기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 건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불고기 먹는 날이 특별한 날이죠. 회갑잔치, 뭐 약혼식, 졸업식도 아무튼 잔치란 잔치는 다 거기서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고, 직원들은 못 사 먹어요. 절대로. 못 사 먹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 침만 꿀떡꿀떡 넘겼죠. 일단은 불고기. 뭐 불고기 먹었다 하면 다 알아주죠. 불고기 하면 알아주는 시대죠. 60년대 최고의 전문이 뭐였냐? 갈비 한 짝이었어요, 한 짝.
엄청난 거지. 그 가격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한우갈비를 선물 받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구나. 뇌물로 쓰이는 게 소갈비짝이 얼마나 웃겨요, 어떻게 보면. 그건 60년대 신문에도 이미 등장합니다. 갈비짝이 뇌물로 사용되거나 선물로 사용되면서 갈비짝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80년대에 가등갈비라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생기는데 갈비를 먹는 게 가족 단위의 외식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고기를 잘라서 구워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력의 공급, 서비스의 확보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드디어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외식 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원을 꾸며놓고 폭포가 있고 연못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참 유행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잘된 모습이 아닐까. 1980년대 후반 들면서 마이카 시대가 닥쳤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깥쪽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집니다. 그러면서 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고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섰거든요. 슬슬 고기 본연의 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고기만 그냥 구워줘도 맛있더라. 경제가 많이 좋아지니까 아무거나 막 먹는 시대가 아니고 우선 골라서 먹고 맛이 있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등심을 많이 선호하죠. 소를 키우는 축산업자나 이런 분들이 질 좋은 고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참 맛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안 된다고 할 거네? 맛이? 1990년대 유르가이라운드가 되면서 수입력이 들어오게 수입 자유화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우를 지키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외국에서 소 한 마리 생산하는 생산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반 가격이거든요. 똑같이 키워도 반 가격인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그래서 30년 전에 선택했던 방법이 품질로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더 맛있으니까 더 비싸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이 지금 먹혔어요.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로 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툭불이 있었던 게 아니야. 아마 2005년인가에 툭불이 생겼을 거예요. 그냥 1등급만 있다가 원뿔 툭불이 계속 이제 품질이 좋아지니까. 지금 우리는 꽃등심을 어디나 가면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꽃등심, 툭불 등심은 참 귀한 거였는데 그거를 불과 10년 만에 만들어낸 거죠. 1 플러스 삼겹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쇠고기는 등급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면 한 마리 경매하는데 한 14초, 1시간에 300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마리 가격이 6,2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보면은 빛이 납니다. 경제적인 발전하고도 맞물려서 소고기의 품종도 변화되고. 소는 지금 생각하면 먹는 거지만 그 당시에 소는 경운기자 트랙터였어요. 그게 없으면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가 힘들었거든요. 한국인의 그 소 사육의 역사는 아무래도 이제 농경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보니까 아마 신석기 시대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소는 밭에서 일을 할 때는 일소로 썼어요. 일을 한 다음에 외양간에 넣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가족으로 여겼었어요. 정월 초하루에 송편 같은 거 만들잖아요. 만두라 이런 거. 만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소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올해에도 좀 건강하게 잘 살아서 우리 농사를 잘 지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보다 모습보다 더 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일명 삼정이라고 하는데 추울 때는 그 덕석을 등에 덮여서 소가 따뜻하게 했죠. 소를 멀리 가거나 할 때 소 발이 피곤하지 않도록 소 신을 신기기도 했고요. 소가 농가에 일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일꾼이에요. 뭐 한 7, 8명의 노동력을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큰 일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 대접해야지요, 당연히. 농촌에서 논밭 다음으로 큰 재산이 바로 소였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팔아야 납입금이 적지 않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상용으로 쓰였던 게 우골탑이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소는 정말 그 집안의 기둥뿌리였고 재산 증식의 제 첫 번째 가치가 있었죠,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인데 제사에도 희생을 쓸 때는 소를 가장 으뜸에 두고 그 정도로 소가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죠. 야, 이거 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고기를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고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현실적인 가격에. 여기는 이력 번호 찍으면 이 소 성장 과정 뭐 먹고 자랐고 어디서 자랐고 누가 키웠나도 다 나와요. 여기 다 있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꼬리에서 털을 하나 뽑습니다. 그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축산물 품질 평가원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놨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누구고 언제 도축해서 뭐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우가 우수한 거의 첫 번째는 완벽한 생산 이력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고깃집에서 먹으면 언뜻 딱 해도 한 45만 원. 26만 3,980원입니다. 반값이다. 진짜로. 숯불 포함되는 가격을 내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고맙습니다. 그것도 참숯이에요? 네. 본격적인. 진짜 이 알등심 잘 구워야 돼요. 이야. 뒤집었을 때 이렇게 자글자글 거린다는 건 고기 자체에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은 고기는 지방이 떨어지면서 불 붙어요. 싹 하니 뒤집어주고. 육즙 떨어지는 거 봐. 등심 안에 있는 지방층은 열을 받아서 활성화가 싹 돼서 살짝 녹으면서 고기는 아직 살짝 들리면서 육즙을 갖고 있는. 육향의 고소함하고 지방의 고소함하고 막 싸우는 거야. 심평집성 오의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가 9가지가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소가 황소, 노란소 하나로 통일되면서 좀 다양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배구는 배구대로, 칙소는 칙소대로, 흑우는 흑우대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칙소는 풍미가 아주 좋다. 흑우는 흑우대로 근섬유가 뭐 보들보들하다. 강점이 있을 수가 있죠. 각자의 품종대로 나중에 어벤져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특징 있는 거를 우리가 가져오고 얘는 이 특징 있는 그래서 어벤져스 품종을 한우 품종을 만들 수 있죠. 우리 황후 장군은 어미소가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태어난 소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1,400kg에 육박할 거로 지금 생후 40개월 생체중 1,200kg가 넘어가면 한우에 있어서는 슈퍼 한우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냥 한 마리 똑같이 키웠는데 고기량이 2마리분이 나오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근데 거기 플러스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마블링이 똑같은 조건에서도 확 이렇게 많이 끼는 거예요. 한국인의 입맛에 제일 맞는 한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주력을 해서 소를 키우게 됐습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마블링이 없었던 시절에는 일소였으니까 되게 지금처럼 지방이 많지도 않았을 거고 근육이 발달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고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소였으니까.
1974년도에 출하한 개체들의 평균 체중을 보시면 358kg 정도, 근데 지금 2020년도에 705kg 정도로 50년 동안 2배 정도의 체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한계랑 사업소에서 약 시수소를 100두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종축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그 능력 좋은 황소가 이제 모든 그 동네에 있는 암소들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100두가 150만 두를 책임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시수소당 평균 한 15,000두의 암소를 책임지고 있고 시소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한 10만 개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소의 가치가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한 70억 정도, 시소당 평균 7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나는 이런 고기를 생산할까 그러면 이런 능력에 가진 한우 정액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한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한우 개량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1등급 출연율도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개량이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음악을 들으면서 참 그 좀 편안하게 모닝 커피도 하기도 하고 소들이 음악을 딱 틀어주고 그러면요 벌써 소들 표정부터가 달라요. 숯불 마블링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최고 많은 게 옥수수입니다. 20마리 나가면은 한 19마리 정도는 완뿔, 투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 한우 농가들도 되게 과학화돼 있어요. 사료가 어느 정도 어떤 사료를 어떻게 먹었는지가 다 자료로 남습니다. 이번에 한 실험이 뭐냐면요. 국내 식육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그 해외에 있는 목초 비우고 곡물 비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게 제일 맛이 있나, 맛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봤죠. 결과에서 이미 한우가 월등히 맛있게 나왔거든요. 맛하고 가장 관련이 높다라고 지금 여겨지는 지방산이 올레인산이거든요. 한우 고기 같은 경우에는 50.62, 목초 비우고 40.09. 그러니까 이제 올레인산 함량이 한우에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한우가 맛있다. 구워 먹는 건 최근의 일이에요, 진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소고기를 마음대로 구워 먹는 건 말도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구워 먹는 소고기라는 것보다는 끓여 먹는, 제일 많이 끓여 먹던 게 집에서는 곰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깨끗한 고기를 푹 구우면 국물과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수육으로 쓰면 되고 곰탕은 말 그대로 고기를 고운 국물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막골이라는데 그 피막골 뒤에는 새벽 시장이 열렸거든요. 장들이 서니까 서울의 해장국 역사도 종로 1가 2가 언저리의 피막골에서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설렁탕 집도 그 언저리에서 생겼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양도성에서 하루에 도축하는 소가 500마리였다는 게 사골도 500짝이 생깁니다. 이거 소비를 하는데 설렁탕만한 게 없죠. 또 이것 때문에 설렁탕이 생긴 거고. 소고기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기쁜 일이거나 기념하는 날 먹었던 기억이니까 긍정의 단어. 행복에도 가깝고 그게 소고기의 매력이잖아요. 소고기는 인류 백당이다. 100가지 음식의 맛을 책임져서 완결 지어주는 식재다.